자, 물리 수업 시작합시다. 우리가 전 시간에 잠깐 얘기한 거야. 근데 전 시간에 초점이 좀 달랐던 거야. 전 시간에는 열에 초점이 맞췄다면 이번에는 이제 뭐야? 열과 에너지 또는 뭐야? 열역학 법칙에 대한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거야. 알겠니? 잘 봐. 열역학 법칙은 두 가지가 있어. 됐니? 첫 번째 열역학 제1법칙은 뭐야? 자, 간다. 우리는 2단원에서는 뭘 가르칠 거냐면 열역학 법칙이야. 열과 역학과 열과 역학과 관계의 법칙이야. 그래서 열역학 적 법칙이 있는 거야. 열역학 법칙이라고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열역학 적자 빼자. 법칙이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열역학 법칙을 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너무 쉬워, 너희들한테는. 이제 다 알아서. 열역학 법칙은 몇 가지 법칙이 있냐면 두 가지 법칙이 있는데, 선생님 봐. 첫 번째 법칙이 뭐야? 열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야. 즉, 열과 됐니? 뭐와? 역학적 에너지를 합쳐. 열과 역학적 에너지를 합치면 이 법칙은 무슨 뜻이야? 보존된다는 거야. 우리가 지금까지 써먹었던 거야. 그러니까 열역학 법칙은 열역학적 에너지 법칙은 열역학적 에너지는 열과 역학적 에너지 합치면 언제나 뭐 된다? 보존된다라는 거야. 그걸 열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거야. 열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건 넓은 의미에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야. 왜? 우리 전 시간에 했듯이 이 열도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돼 안 돼? 전환되거든. 알겠니? 우리 전 시간에 했잖아. 뭐 있어? 줄의 실험 장치를 통해서 했잖아. 어디 갔어? 줄의 실험 장치 어디 갔니? 이 페이지를 좀 이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줄의 실험 장치로 했단 말이야. 가지 말자. 알겠니? 너무 멀다. 그래서 열역학적인 법칙이야. 그래서 이걸 우리가 무슨 법칙이라 그래? 제1법칙이라 그래요. 내가 그래서 너희들한테 이제 뭐 얘기할 거야. 열역학 제1법칙이 뭐야? 내가 이렇게 물어볼 거야. 시험 문제도 이렇게 물어봐. 열역학 제1법칙이 뭐야? 열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야. 열과 역학적 에너지를 합치면 그 양은 항상 뭐 된다? 보존된다라는 거야. 알겠니? 다시 제1법칙 뭐야? 열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1법칙 뭐야? 열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인 거야. 이해됐죠? 두 번째 열역학 제2법칙은 뭐야? 열역학 제2법칙이 뭐야? 라는 거야. 자, 간다. 얘는 열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서 조금 다른 거야. 얘하고는 좀 다른 거야. 이번에는 무슨 에너지냐면 얘는 에너지 또는 열이야. 열 또는 에너지야. 열과 에너지는 동일시 볼 수 있다 없다? 동일시 볼 수 있는 거야. 왜? 줄이라는 사람이 열을 이용해서 뭘로 바꿀 수 있었어? 에너지로 바꿀 수 있었지. 에너지는 뭘로 바꿀 수 있어? 열로 바꿀 수 있었지. 됐니? 그러니까 열은 에너지로, 에너지는 열로 볼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열역학 제2법칙은 뭐냐면 이 열 또는 에너지가 방향성이 있더라는 거야. 방향성이 있더라는 거야. 방향성이야, 방향성. 그래서 에너지 방향성에 관한 법칙이야. 그래서 어느 쪽에서 항상 모든 열은 어느 쪽에서? 고온에서. 어느 쪽으로? 저온으로. 열은 항상 이동해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열은 항상 고온에서 어느 쪽으로? 저온으로 이동해 가는 거야. 에너지는 항상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해 가는 거야. 에너지는 항상 고온에서 저온으로. 됐습니까? 얘는 열에 대한 얘기고 에너지로 바꿀까요? 네, 에너지로 바꿀 수도 있어요. 에너지는 어떻게 바꿀 수 있냐? 효용성, 효율성. 효율적 에너지에서 효율성, 쓸 수 있는 에너지에서 비효율적 에너지로 바뀌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쓸 수 없는 에너지 쪽으로 바뀌어가는 거야. 자, 봐. 나 밥 먹었어. 무슨 에너지야? 화학 에너지. 얼마 에너지 먹었어? 100줄. 에너지니까 단위를 100줄로 쓸게. 그럼 나는 100줄의 에너지를 가지고 에너지를 썼어. 야! 하고 무슨 에너지? 소리 에너지. 그럼 똑같은 에너지야. 밥을 먹고 있으니까 밥이 갖고 있는 에너지 100줄. 소리를 질렀으니까 소리 에너지 100줄. 에너지량은 똑같지. 알겠니? 근데 이 밥 에너지는 효용성 가치가 높은 에너지라고. 근데 이 소리 에너지는 받아다 어디다 쓸 거야? 쓸 데가 없지. 알겠니? 그러니까 밥은 소리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지만 소리 에너지는 밥 에너지로 올 수가 없지. 왜? 걔는 비효율적 에너지거든. 그래서 비효율적 에너지로. 그래서 에너지는 쓸 수 있는 에너지에서 쓸 수 없는 에너지, 효율적 에너지에서 비효율적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뭘 말하는 거야? 에너지의 방향을 나타내는 법칙, 제2법칙. 모든 에너지는 어느 쪽으로 간다고? 고온에서 저온으로 쓸 수 있는 에너지에서 쓸 수 없는 에너지로. 하지만 그 총량은 어떻다고? 보존된다. 연력학 그건 제1법칙.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해됐어요? 다시. 자, 연력학 법칙은 몇 개 있는 거야? 2개 있는 거야. 영법칙도 있는데 그건 법칙이 아니어서 그냥 빼고. 됐어요? 1법칙 뭐야? 에너지 보존 법칙. 알겠니? 넓은 의미로 연력학 에너지 보존 법칙. 2법칙 뭐야? 에너지는 방향성이 있어. 또는 열은 방향성이 있어.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가는 거야? 고온에서 저온으로 가는 거야. 알겠습니까? 쓸 수 있는 에너지에서 쓸 수 없는 에너지 쪽으로 가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근데 우리 책이 조금 그걸 설명을 조금 어렵게 해놔서 됐니? 자, 갑니다. 그래서 가역성, 비가역성. 이건 화학적 용어인데 가역성은 됐니? 갔다가 다시 되돌아올 수 있는 거. 이걸 우리 뭐라 그래? 가역 반응이라 그래. 비가역성은 한쪽으로만 가는 걸 우리 뭐라 그래? 비가역성이라고 하는 거야. 이거 우리 화학에서 많이 쓰는 용어인데 물리에서 쓸 때는 어떻게 쓰는 거야? 에너지는 비가역성으로 일어나는 거야. 에너지는 왜 비가역성으로 일어나는 거야? 방금 얘기한 거야. 어디서 어디로 가는 거야? 쓸 수 있는 에너지에서, 효율적 에너지에서, 에너지에서. 됐니? 무슨 에너지 가는 거야? 비효율적 에너지. 에너지로 가는 거야. 총량은 같지만. 그럼 이 비효율적 에너지는 다시 효율적 에너지로 올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올 수 없는 거야. 에너지의 뭐야? 방향성을 설명하고 있는 거야. 알겠니? 언제나 모든 에너지의 총량은 보존되지만 에너지가 전환되는 거야. 어떻게 전환되는 거야? 쓸 수 있는 에너지에서 쓸 수 없는 에너지 쪽으로 전환되는 거야. 알겠니? 이걸 뭘 한다고? 에너지의 비가역성이라고 하는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모든 에너지는 다 비가역성을 가지고 있는 거야. 에너지가 가역성이면 얼마나 좋겠어. 그럼 우리가 에너지를 아껴 쓸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지구에 있는 에너지의 총량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지구에 있는 에너지의 총량은 절대로 변할 수가 없어. 근데 왜 아껴 써야 돼? 그렇지.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쓸 수 없는 에너지로 전환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우리 생명 배울 때, 우리 생명 배우는 친구들 있지? 생명 배울 때도 마찬가지야. 먹이 피라미드 에너지 따라 가다 보면 최종적으로 무슨 에너지로 다 날아가 버려? 열 에너지로 날아가 버린다? 그 열 에너지가 뭐야? 비효율적 에너지, 쓸 수 없는 에너지란 말이야. 알겠니? 카오스가 100칼로리 에너지를 먹었지? 그럼 내가 그 에너지를 다 쓰고 나면 얼마야? 공간으로 100칼로리 에너지가 날아가 버린 거야. 그럼 공간으로 날아간 그 100칼로리 에너지를 받아서는 보다 쓸 데가 없어. 알겠습니까? 그걸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야. 이걸 비가역성으로 설명하든가. 여러분들은 그래 안 배워. 너희들 안 배우니까 엔트로피라고도 하는 거야. 엔트로피. 엔트로피도 단어만 설명해 줄게. 앞으로 이제 혹시라도 듣는 얘기가 있으면. 엔트로피라는 건 뭐냐면 규칙적인 또는 불규칙적인 말이야.
엔트로피가 높다라는 건 무슨 뜻이야? 불규칙적이다라는 말이야. 불규칙적이다라는 거야. 모든 물질은 자기가 규칙적이길 원해? 불규칙적이길 원해? 불규칙적이길 원해. 규칙이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규칙이 들어오려면, 규칙정이 되려면 외부에서 어떤 힘이 들어와서 그 분자들 또는 입자들이 질서정연해져야 돼. 알겠니? 질서정연해져야 된단 말이야. 알겠니? 그럼 질서정연해지려면 뭐가 있어야 돼? 외부에서 에너지가 들어와야 되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외부에서 에너지 없이 지가 뭐 했으면 좋겠어? 불규칙적이었으면 좋겠어. 알겠니? 그 엔트로피가 높다 그러는 거야. 엔트로피가 높은 거야. 불규칙적이다라는 건데 농담 삼아 쓰면 이런 얘기도 하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는데 선생님이 기숙학원에 오랫동안 근무할 때 지금도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애들을 몇 시까지 오라 그래. 알겠니? 그럼 밤 아침에 10시에 집합이야. 뭐 2월 1일 날 10시에 집합이다 그러지. 그러면 집합을 해놓고 안내를 안 해버려. 그러면 애들이 이제 운동장 같은 데 오지. 알겠니? 운동장 같은 데 와. 그럼 애들 끼워 오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두는 거야. 그냥 둬. 10시에 집합이면 막 온단 말이야. 근데 요즘은 안 그럴 것 같아. 요즘 막 엄마들이 승용차 타고 오고 막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게 돼. 그리고 두지. 그리고 교무실에서 이렇게 밖을 보는 거야. 쭉 본다고. 그럼 얼마나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 범생이들하고 날라리들이 있겠지. 기숙학원에 올 때. 그러면 그렇게 운동장에 한 30분 내지 1시간만 두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갈라진다. 공부를 안 하는 새끼들은 공부 안 하는 새끼들끼리 모이고 공부하는 애들은 공부하는 애들끼리 모여. 너희들 머리 안에는 안테나가 있어. 저기 우리 쪽인데 저쪽 우리 쪽인데 그리고 스물스물 모여서 몇 놈들이 담배를 피러 가. 알아. 누가 흡연자인지 아닌지 지들끼리 다 하고 쓱 모여. 그걸 보고 있는 거야. 멀리서. 그러면 안 봐도 알아. 이제 저 새끼 흡연자, 저 새끼 흡연자, 저 새끼 흡연자. 그래 놓고 어떻게 돼? 걔네들을 모아놓고 일주일 안에 걔네들을 다 정리를 해버리는 거야. 알겠니? 그런 애들 데리고 있으면 물을 흘리고 힘드니까. 되게 신기하지? 지들끼리끼리 모여. 그냥 비슷한 얘기, 그 얘기하다 뭔 얘기하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런 거야. 그런 거 엔트로피 불규칙. 말이 그렇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야 돼? 규칙적인 거야. 뚜껑을 열어버리지? 그럼 여기 있는 분자들이 어떻게 돼야 돼? 그 뚜껑 따라서 막 가서 흐트러진 거지? 이런 경우가 어때? 엔트로피가 높은 거야. 알겠니? 스스로 뭐가 돼야 돼?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란다. 됐니? 그러니까 모든 물질은 어떻게 돼? 에너지가 한 방향으로 간다는 뜻이야. 그럼 얘가 무슨 에너지가 있어야 돼?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지. 얘는 무슨 에너지 있어? 포텐셜 에너지, 운동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운동 에너지가 있지. 됐니? 그럼 조금 있으면 정지하지. 그럼 그 포텐셜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가 어디 갔어? 그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어디 갔을까? 그렇지. 이 공기하고의 마찰에 의해서, 알겠니? 마찰에 의해서다. 마찰에 의해서지. 어떻게 돼? 이 공기가 0.00000000001도라도 올라갔을 거라고. 그러니까 포텐셜 에너지, 운동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전환된 거야? 열 에너지로 전환된 거지. 그 에너지의 총량은 어떻다? 같다. 제1법칙. 됐니? 근데 봐. 포텐셜 에너지, 운동 에너지는 쓸 수 있는 에너지지. 근데 여기 올라간 0.00000000001도라도 올라갔을 거 아니야. 그 에너지는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아니지. 그러니까 효율적 에너지에서 비효율적 에너지로. 알겠니? 그렇게 에너지는 전환된 거야. 얘도 마찬가지지. 찬물, 뜨거운 물. 넣지? 뜨거운 물이 효율적 에너지야. 뜨겁다라는 건 무슨 뜻이야? 에너지, 열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다는 거지. 찬물 버버리면 그 뜨거운 물의 열 에너지가 찬물 쪽으로 간 거지. 효율적에서 비효율적으로. 전체 총량은 같겠지. 그런데 여기서 다시 뜨거운 물이 찬물로 되돌아갈 수는 없단 말이야. 비가역성. 알겠니? 뭐 그런 얘기인 거야, 이 단어는. 됐어요? 얘도 마찬가지겠지. 이 실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 얘 포텐셜 에너지, 운동 에너지, 포텐셜이 왔다 갔다 하겠지. 그럼 얘가 왔다 갔다 하면서 공기 분자의 에너지가 어때야 돼? 0.00001도라도 올라갔다는 건 공기 분자의 운동 에너지가 조금이라도 커졌다는 거지. 됐어요? 에너지의 방향성을 설명하고 있는 문제야. 에너지는 방향성을 지닙니다. 연력학 제2법칙. 아까 뭐야? 제2법칙이다. 여기 지금. 에너지에는 처음 상태로 되는, 이거 뭐야? 그냥 봐. 에너지 제1법칙에 위배되지 않더라도, 이 말은 무슨 뜻이야?
전체 에너지의 총량은 같더라도 알겠니? 어느 쪽으로 스스로 일어나지 않는다. 어느 쪽에서 에너지 열로 갈게. 고열 에너지에서 저열 에너지로 갔어. 근데 이때 전체 총량은 변하지 않더라도 이 저에너지에서 고에너지 쪽으로 에너지는 갈 수 없다. 이게 연력학체 2법칙. 알겠니? 연력학체 2법칙은 뭐야? 에너지나 열의 방향성을 나타내는 법칙. 1법칙은 뭐라고? 에너지의 총량은 항상 같다고. 됐습니까?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해놔야 돼. 자, 봐봐. 열기관은 전 시간에 했고, 봐봐. 됐니? 자, 봐. 이제 나오는 거야. 연력학 제1법칙과 2법칙에 의해서 연구기관이라는 게 나와. 책의 페이지가 넘어갔을 거야. 몇 페이지야? 104페이지야. 연구기관이 나와. 연구기관이 뭐야?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공급하지 않아도 일을 영원히 계속할 수 있는 기관을 연구기관이라 그래. 다시, 연구기관은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공급하지 않아도 일을 영원히 할 수 있는 거를 연구기관이라고 하는 거야. 기관. 됐니? 결론, 연구기관은 만들 수 있어 없어? 없어. 나 옛날에 요즘도 그런 프로 있나 모르겠는데 세상에 그런 일이? 그런 프로가 있었는데 어떤 고물상을 하는 아저씨야. 그 고물상을 하는 아저씨가 자기 마당에서 뭐 이렇게 바람개비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영원히 돌아가는 그 바람개비 같은 거 에너지를 공급하지 않아도 이 바람개비가 가지고 뭐 영원히 일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든다는 아저씨가 나왔었단 말이야. 고물상 하는 아저씨가. 그 자기가 10몇 년째, 20몇 년째 그걸 하고 있는데 곧 될 것 같다 그랬어. 택도 없어. 알겠니? 연구기관은 영원히 만들 수 없지. 알겠니? 자, 간다. 제1종 연구기관이야. 제1법칙에 위배되는 연구기관이야. 됐니? 자, 일종 연구기관은 외부로부터 에너지 공급이 일어나지 않아도 이 열기관이 계속 일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거야. 제1종 연구기관. 만들 수 없어. 왜? 연력학 제1법칙에 위배되니까. 자, 간다. 에너지가 뭐야? 에너지가 뭐야? 일할 수 있는 능력이지. 이 일할 수 있는 에너지가 뭐가 되는 거야? 한 일이지. 한 일이야. 넓게 보겠어. 이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 열역학적 에너지. 그러니까 열 에너지 플러스 역학적 에너지. 이게 한 일로 전환돼야 되겠지. 됐니? 연구기관, 제1종 연구기관은 한 일이 영원히 지속돼야 돼. 근데 에너지 공급은 안 하고. 말돼 안 돼? 안 되겠지?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서 이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단 말이야. 그럼 이 역학적 에너지로 내가 일을 해야 되겠지. 됐니? 그럼 이 양이 어때야 돼? 항상 같다라는 거야. 이 양은 언제나 같은 거야. 넓은 의미에서. 근데 얘를 공급하지 않고 얘만 영원히 일을 할 수 있대. 말돼 안 돼? 안 되지. 일을 하려면 외부에서 역학적 에너지가 공급되든가 외부에서 뭐가 공급되든가 열이 공급되든가. 근데 제1종 기관은 외부에서 열을 또는 외부에서 에너지를 공급하지 않고 영원히 일할 수 있는 기관을 제1종 연구기관이래. 그건 이론상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해.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일을 하려면 외부에서 뭐가 공급돼야 돼? 에너지가 공급돼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제1종 연구기관은 불가능한 거야. 그래서 이런 거래, 이런 거. 그래서 이론상 만들면 이 수차가 어떻게 돼? 수차라는 게 뭐야? 돌려서 물을 갖다가 어떻게 돼? 끌어올리는 거래. 알겠니? 그런데 여기서 봐. 얘가 스르르 돌아. 그럼 얘가 스르르 돌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 물이 슬쩍 올라갈 모양이네.
그럼 물이 올라가서 어떻게 돼? 떨어뜨리겠지. 그럼 물이 떨어지는 힘으로 다시 뭘 돌려? 이 수차를 돌린대. 그러면 이 떨어지는 힘으로 수차를 돌리면 어떻게 돼야 돼? 이 수차가 돌리면 물이 계속 올라가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물이 또 떨어지니까 이 수차를 돌리겠지. 그럼 얘는 또 수차를 돌려서 물이 올라가겠지. 그러니까 얘는 영원히 수차가 돌겠다라는 거야. 말 돼, 안 돼?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알겠니? 얘가 올라가서 포텐셜 에너지가 되겠지. 만약에 100줄의 포텐셜 에너지를 갖는다 치자. 그럼 얘가 내려오면서 100줄의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 전환되겠지. 그럼 그 운동 에너지로 전부 다 다시 포텐셜로 전환되겠지. 됐어요? 그래서 이 수차는 영원히 돌겠대. 뭐에 위배돼? 뭐가 말이 안 돼? 그렇지. 저 포차하고 저 뭐 수차? 수차하고 물 사이에 마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공기의 저항도 없어야 될 거 아니야. 알겠니? 근데 우리는 이 수차하고 물 사이에 마찰이 없을 수 없지. 공기의 저항도 없을 수 없지. 알겠니? 그러니까 어떻게 돼? 무조건 에너지는 손실이 일어나겠지. 그러니까 조금 돌다가 말겠지.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말도 안 되는 건데 얘가 뭐 이렇게 돌리는 거야. 그럼 봐라. 얘가 이렇게 내려와서 어떻게 돼야 돼? 얘 포텐셜 에너지가 있네. 그럼 그 포텐셜 에너지 힘으로 이 뭐라 그래? 펜이야? 이 펜을 내린대. 그럼 돌겠지. 그럼 얘가 돌아가는 힘으로 얘가 어떻게 돼야 돼? 얘는 이쪽으로 오겠지. 됐니? 그럼 다시 얘 포텐셜 에너지가 저장돼서 이렇게 돈대. 된대. 안 돼, 안 돼? 안 돼.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이 힘과 이 힘이 같을 거야. 얘는 안 돌아, 얘. 알겠어? 말도 안 되고. 뭐 설명이 안 된다. 얘도 마찬가지고. 아까 똑같은 거야. 펌프를 올리면 얘가 떨어지겠지. 그럼 떨어진 힘으로 펌프를 돌리면 다시 물이 올라가겠지. 그럼 내리면 돼. 안 돼. 알겠니? 외부에서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고 한 일이 영원히 지속되는 일은 없어. 알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모든 에너지를 아껴 쓸 필요가 없겠지. 됐습니까? 두 번째 연구기관이야. 됐어요? 두 번째 연구기관이야. 이 책이 내 강의 순서하고 책하고 순서가 안 맞아서 선생님 되게 어려운데. 자, 봐. 여기서 하면 되겠지? 자, 봐. 자, 얘 뭐야? 열기관이지. 열기관이 어떤 게 열기관이지? 열을 공급해서 일할 수 있는 기관들을 총칭해서 부를 때가 뭐야? 열기관이야. 우리 생활 속에서 열기관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있어? 자동차 엔진. 됐니? 뭐 너희들 형편이 어려워서 자동차가 없지? 선생님 자동차 있단 말이야. 너 표정이 왜 그래? 자동차 있어? 없지? 있어? 없지? 선생님 있단 말이야. 형편이 좋은 자와. 됐어? 나중에 한번 와. 선생님 태워다 줄게. 자, 간다. 열기관에서 열효율 배웠지, 전 시간에. 열효율이라는 건 공급한 에너지분의 한 일이 되는 거야. 내가 공급한 에너지가 얼마가 돼야 돼? Q1. 내가 한 일 얼마가 돼야 돼? W. 퍼센테이지를 하려면 여기다 곱하기 100 하면 퍼센테이지가 나오는 거고, 곱하기 100을 안 하면 그냥 열효율 그냥 소수로 쓰면 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우리는 보통 열효율 딱 그랬네. 그러면 2라고만 썼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분의 이거 하면 되는 거야. 또는 이걸 굳이 쓰면 이렇게도 쓸 수 있겠지. W는 어디서 어떤 걸 빼면 되는 거야? 여기서 요 값을 빼면 되겠지. 그래서 W를 이렇게도 쓸 수 있겠네. Q1분의 Q1에서 뭘 빼면 돼? Q2를 빼면 되겠지. 이 말이나 이 말이나 같은 말이야. 이렇게. 이걸 열효율이라고 하면 되는 거야. 됐니? 잘 봐. 열효율이 100%인 열기관은 만들 수가 없어. 왜 만들 수가 없어? 외부에서 열이 들어왔지. 그럼 연료율이 100%가 되려면 얘가 100이면 얘가 에너지가 한 일이 다 100이 돼야 되겠지. 됐습니까? 그럼 이쪽으로 에너지가 아예 안 가야 되겠지. 여기 100줄 에너지 공급하면 이 100줄 에너지가 다 일을 해야 되니까 일이 빵줄 가야 될 거 아니냐. 됐습니까? 이렇게. 됐죠? 이거 왜 못 만들어? 이거 왜 못 만들지? 빨리 얘기하라고. 못 만들어. 왜 못 만들지? 연력학체
이 법칙에 위배되는 거야. 에너지는 한 방향으로 흘러가야 되겠지. 또는 열은 한 방향으로 흘러가야 되겠지.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흘러가야 되겠지. 고온에서 저온으로 흘러가야 되겠지. 그러면 이게 고온이야. 그럼 이쪽이 무조건 저온이야. 알겠니? 그런데 내가 와서 에너지가 저온으로 안 가고 모두 일하는 데 써봐. 그러면 고온의 열이 저온의 열로 안 갔잖아, 지금. 됐니? 이건 있을 수가 없어. 왜? 모든 열 또는 에너지는 효율적 에너지에서 비효율적 또는 고온에서 저온으로 가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선생님 봐. 자동차가 있다 그랬지, 나는. 됐니? 선생님 엔진이 돌아가지. 그럼 그 엔진에서 나온 열로 바퀴를 굴리는 데 쓰고 또 어디를 써? 선생님 자동차 본네트를 만지면 뜨끈해. 자동차 본네트를 만지면 뜨끈뜨끈하지. 그 열 어디서 온 거야? 여기서 새서 나온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내 자동차가 연료율 100%가 되려면 그 엔진에서 나온 에너지가 전부 다 뭐 하는 데만 써야 돼? 바퀴를 돌리는 데만 써야 되겠지. 그럼 본네트라든가 기타 다른 데 만져서 따뜻한 기운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아예 없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럴 순 없어. 됐니? 왜? 이 자동차 엔진이 석유를 태울 때니까 여기가 제일 고온일 거고 그 주변이 다 저온일 테니까 엔진에서 열이 딴 데로 새어 나가야 될 거 아니야.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은 새일 테니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새지 않게끔 가장 요즘 들어서 어때? 잘 신경 써서 쓰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자동차 엔진에 열이 잘 전달되지 외부로 않도록 만드는 케이스도 만들고 합금도 만들고 그런 거야. 그래서 요즘은 자동차에 뭐가 좋아졌어? 연비라 그러지, 우리가 말하는 걸로. 연비가 매우 좋아졌단 말이야. 알겠니? 그래서 연비가 좋아졌다는 건 무슨 뜻이야? 이 열이 대부분 이리 가는데 많이 쓴단 말이야. 그래도 현재 연비가 아무리 좋아도 에너지 효율 50%가 넘는 자동차는 없어. 지금도. 알겠니? 선생님 차가 좋긴 한데 내 차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열 효율 50%가 안 돼. 내 말 이해됐니? 그러니까 열 효율 100%인 자동차는 왜 못 만들어요?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는 거야. 가는데. 물어봐 볼게. 열 효율 100%인 자동차는 왜 못 만들어? 모르잖아, 봤지? 어디 갔다 왔는데. 다시 한 번만 물어볼게. 너희들 신기한 일을 볼 수 있어. 방금 한 말을 할게. 연료율 자동차, 연료율 100%인 자동차는 만들 수 없습니다. 뭐에 위배되기 때문이야? 연력학 제2법칙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시험 문제를 써야 돼. 이거 서술형으로 나올 거야. 됐죠? 그래서 연료율이 100%인 자동차는 있냐? 없다. 왜 없냐? 연력학 제2법칙에 위배된다. 이렇게 쓰라는 거야. 알겠죠? 다 됐습니다. 그래서 됐죠? 그래서 다 됐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역학이 끝나는 거야. 그래서 역학이 이렇게 해서 끝납니다. 그래서 열기관의 열효율에서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 파트가 다 끝나. 1단원이 끝난 거야. 전체는 크게 세 파트로 되어 있는데 1단원이 거의 반 이상을 차지하죠. 난이도도 그렇고 중요도도 그렇고. 알겠습니까? 몇 개만 문제 풀고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문제 아까 안 풀어주고 왔던 것들. 자, 문제 순서가 조금 이상하죠. 독특한데 책이 개정 교과가 되다 보니까 아직 책 순서가 딱히 아무튼 갑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이 문제는 어떤 문제를 내려고 이 의도를 낸 거야? 라는 거지. 연력학 제2법칙을 말하는 거야. 연력학 제2법칙. 연력학 제2법칙은 뭐지? 에너지의 그렇지. 방향성을 설명한 법칙이란다. 연력학 제1법칙은 전체 총량은 보존된다는 거야. 자, 문제편으로 가볼게요. 자, 107페이지의 1번 문제랍니다. 그림은 손에 올려놓은 얼음이 녹는 것을 나타낸 것이고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잡아 손, 얼음. 됐죠? 그
그러면 이번에 손과 얼음 누가 고온 누가 저온? 손 고온, 얼음 저온. 됐어요? 그러면 열 에너지가 어디서 어디로 가는 거야? 손에서 얼음 쪽으로 가는 거겠죠. 그래서 에너지야. 그래서 열은 손에 얼음에서 손으로 뭐 이상한 소리야. 손에서 얼음이야. 이런 수준의 됐습니까? 갑니다. 손에 올려놓은 얼음이 녹는 과정은 그죠? 얼음이 녹는 과정은 에너지가 전환되는 과정이죠. 가역성, 비가역성. 그러지 말자 빨리. 가역성, 비가역성. 비가역성. 에너지는 어디서 가는 거야? 고온에서 저온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비가역성이야. 얼음이 녹는 것은 연력학 제1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어? 여기서 설명하는 건 지금 몇 법칙으로 설명하겠다는 거야? 제2법칙으로 설명하겠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연력학 제1법칙은 뭐라고? 총량은 같다. 알겠습니까? 2법칙은 뭐라고? 고온에서 저온으로 에너지는 한 방향을 지닌다가 돼야 되겠죠? 2법칙으로 설명해야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두 번째, 얘도 마찬가지야 되겠죠? 똑같은 문제니까 얘는 생략. 자, 봐. 이 문제야. 자, 봐. 이거는 뭐야? 우리가 현상으로 보면 무슨 현상이냐면 확산이야, 확산. 그랬더니 잉크방울이 어떻게 돼 있어야 돼? 뭉쳐 있었던 거죠. 근데 떨어뜨리면 물속으로 어떻게 돼야 돼? 쭉 확산되어 가는 거란다. 알겠니?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야 돼? 아까처럼 얘네들이 뭉쳐 있는 건 질서 정연한 거야. 엔트로피가 낮은 거야. 알겠니? 근데 공간으로 해서 쫙 퍼져나가 보는 거야. 입체들의 입자들이 어떻게 돼? 공간으로 쭉 퍼져나가는 거지. 엔트로피가 높은 거야. 근데 우리가 엔트로피라는 말은 우리 교육 과정에서는 좀 빠진단 말이야. 왜냐하면 엔트로피라는 건 굉장히 포괄적인 언어란 말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빠지긴 했는데 그래도 여기서는 엔트로피로 좀 설명해 줄 수밖에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확산되어 가는 건 엔트로피가 높은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규칙적이야, 불규칙적인 거야. 불규칙적으로 가는 거야. 모든 입자들은 규칙적인 입자가 불규칙한 입자 쪽으로 이동해 가는 거야. 자, 갑니다. 그래서 물에 잉크방울 한 방울 떨어뜨리니 물속에 잉크 분자들이 확산되는 것입니다. 설명 중 옳은 거. 자, 비가역성이야. 맞아? 자, 봐. 잉크방울을 떨어뜨리면 물속으로 쭉 퍼지겠지. 그럼 이 퍼졌던 물속에 퍼졌던 잉크방울을 뭉쳐서 다시 잉크 한 방울 만들 수 있어 없어? 그렇지, 갈 수가 없지. 그러니까 잉크가 물속으로 퍼지지만 물속에 있는 잉크 입자들을 모아서 잉크 한 방울로 만들 수는 없지. 그러니까 가역성, 비가역성, 비가역성이 되는 거란다. 이해됐습니까? 외부 에너지를 공급하지 않아도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잉크는 다시 설명 불가하겠니? 만들 수 없어. 에너지를 아무리 공급해도 안 돼. 알겠습니까? 그림과 같은 현상으로 열 효율이 100%인 열기관을 제작할 수 없는 설명을 할 수 있어? 이건 어느 쪽이야? 자, 열 효율 100%인 열기관을 제작할 수 없어. 얘는 뭐 어때? 에너지가 어느 쪽? 다시 열기관 100%짜리니까 그랬더니 연력학 제1법칙을 말하는 거야? 연력학 제2법칙을 말하는 거야? 제2법칙을 말하는 거야. 아까 내가 얘기 안 했는데 열기관이 뒤에 있나? 자, 봐. 내가 그 얘기를 안 했는데 봐봐. 얘가 100이고 얘가 100이고 얘가 빵이야. 그럼 열효율 얼마짜리야? 100%짜리지. 잘 봐. 요거 연력학 제1법칙에 위배돼 안 돼. 1법칙에 위배돼 안 돼. 그렇지. 이건 연력학 제1법칙에 위배 안 돼. 1법칙은 뭐야? 에너지의 총량은 뭐 된다? 보존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열 에너지가 100이야. 그게 1 에너지가 100이야. 총량은 변해서 안 변했어? 안 변했지. 그러니까 열 기관에서 연력학 제1법칙은 어떻게 돼야 돼? 위배되지 않더라도 열효율 100%짜리를 못 만드는 이유는 연력학 제2법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우리가 연력학 제1법칙이 성립이 돼도 연력학 제2법칙에 성립이 안 되면
연료율 100%짜리 만들어질 수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방금 잉크가 퍼져나가는 얘도 마찬가지지. 얘가 이 잉크방울이 갖고 있는 에너지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 에너지의 총량은 어차피 뭐 할 거야? 같은 거야. 알겠니? 근데 공간으로 퍼져나가서 어떻게 돼야 돼? 됐니? 얘가 비가역성을 설명한 연력학 제2법칙이지. 엔트로피가 높은 쪽으로 에너지가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연력학 제2법칙 때문에 설명할 수 없는 거란다. 이와 같은 현상은 연료율 100%인 열기관을 제작하는데요. 이거 연력학 제2법칙이지? 쟤도 연력학 제2법칙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너희들한테 뭘 가르치고 싶은 거야? 1법칙과 2법칙 구별할 수 있느냐라는 거야. 그것밖에 시험에 낼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래. 됐죠? 역학적 에너지에 비하면 이런 문제는 뭐 너무나 좋지. 뭐야 이거는 4번. 자 봐. 에너지량이 총량은 보존된다. 몇 법칙에 해당하는 걸 찾으래. 2법칙에 해당하는 걸 찾으라는데 얘는 몇 법칙에 해당하는 거야? 1법칙에 해당하는 거지. 일은 열로 모두 바꿀 수 있지만 열은 일로 모두 바꿀 수 있다. 이것도 몇 법칙에 해당하는 거야? 1법칙에 해당하는 거지. 2법칙은 뭐에 해당하는 거야? 방향성을 나타내는 법칙이야. 그래서 열기관은 제작할 수 없다. 얘만 제2법칙하고 관련되는 거지. 되나? 됐습니까? 됐죠? 자, 갑니다. 뭐 나머지는 전 시간에 한 거야. 열기관 전 시간에 했고요. 그래서 이거 나머지는 다 열기관에 대한 내용인 거죠. 다 열기관에 대한 내용입니다. 연구기관도 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단원 마무리 끝나겠어. 와, 한 달 반 걸렸어. 1단원 끝내는데요. 그렇네요. 그래서 이 다음 단원부터는 굉장히 이제 조금 난이도가 많이 떨어져요. 뚝 하고 떨어질 테니까 아마 강의 듣는데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